안녕하세요. 락락락 즐거운 수학의 김낙한입니다. 이번 시간은 문제풀이를 통하여 실력 향상을 꾀하는 시간 2020학년도 수원고등학교 2학년 1학기 기말 수원 시험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함께 공부해가면서 배운 내용들을 확실하게 점검해가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1번부터 풀이 시작합니다. 삼각형 ABC에서 변길이 각도 주어져 있을 때 AC 길이는 어떻게 되느냐. 살짝 메모를 해보면 되겠죠. A, B, C 처리됐을 때 AB 길이 주어져 있고요. BC 길이 주어져 있고 그 다음에 B 각이 딱 주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AC 길이를 구해달라. 어떤 풀이를 좀 진행하면 되겠습니까? 요 길이를 구해달라 이렇게 되는데 X 이렇게 주면 두 개의 끼인 각까지 주어져 있으면 자 코사인 법칙을 좀 물어본 거죠. 그러니까 X 제곱 즉 AC 길이의 제곱 처리하게 되면 25 그 다음에 16 빼기 2배에 5 곱하기 4 곱하기 코사인 60도 처리해주면 되겠죠. 코사인 60도가 얼마가 되겠습니까? 2분의 1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약분 싹 처리해주면 되는 건가요? 된 것 같습니다. 자, 계산해 줘야 되는데 20을 뺄 것 같으니까 5를 좀 처리해 드니까 21 이렇게 해서 결과 나오면 되겠고 자, 그렇다면 루트를 씌워야 되는 거니까 루트 21 해서 결과를 구해가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되겠죠? 좋아, 주어진 정보를 봤을 때 우리가 배운 내용 중에 코사인 법칙에 딱 맞아떨어지는 그런 형태가 되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제가 현명하게 얼마나 잘 찾느냐 이 부분들이 관건인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반지름이 길이가 4인 원에 내접하고 한 내각의 크기가 120도인 삼각형 중에서 가장 긴 변 길이는 어떻게 됩니까? 물어봤습니다. 자, 원에 내접한다 라고 되어 있고 120도요? 그러면 이제 둔각 삼각형 이렇게 그려야 되는 거잖아요. 120도.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이런 문제. 자, 이 변기를 어떻게 구할까요? 외접은 주어져 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좀 생각했을 때 사인 법칙을 떠올려야죠. 이 각을 뭐 A라고 치면 사인 A분의 A는 2R 이런 형태가 되는 거니까 변기를 구해달라 해주면 2 곱하기 외접은 반지름 길이 4에다가 사인 법칙, 사인 120도 이렇게 처리해서 구하면 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해됐죠? 자, 이렇게 됐을 때 2 곱하기 사인 120도는 어떻게 됩니까? 2분의 루트 3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자, 그렇게 되게 되면 정답 4루트 3에서 구해갈 수 있는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역시 이 문제도 외접원 형태가 주어진 거니까 반지름이 4인 원에 내접하는 삼각형이니까 외접원 주어진 거죠. 자, 그래서 또 역시 어떤 형태하고 문제가 결합되는지를 정확하게 판단해가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3번 이어집니다.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에 대접하는 총 12각형의 한 변의 길이를 좀 구해달라 이런 얘기인가요? 와우. 12각형? 이렇게 됐을 때, 와, 그러면 이제 요 한 각의 크기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원래 2파이 360도를 12로 이렇게 좀 나눠야 되는 거죠. 12조각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은 6분의 파 이렇게 되는 모양이 되겠습니다. 자, 반지름 1, 1 되어 있고 변길이 x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와우, 여기 각도가 딱 주어져 있다. 그럼 뭔가요, 여기 또? 자, 당연히 또 코사인 법칙이 되겠습니다. 1 더하기 1 빼기 2배 1, 1 됐고 코사인 6분의 파이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럼 2 처리가 됐고 2분의 루트 3 되니까 약분해 돼가면서 루트 3 처리해주면 또 가볍게 x제곱의 결과를 구할 수 있겠습니다. x제곱을 구하라는 얘기 이 부분 이제 계산이 좀 잘 안 되는 거니까 그냥 x제곱 그대로 구하라고 이렇게 나온 그런 센스 있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됐죠? 2 마이너스 루트 3 가볍게 풀이 마칩니다. 이어서 4번 살펴봅니다. 등차 수열에 대하여 결과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두 개의 항 되어 있는데 A 3항, A 5항 이런 부분들은 가볍게 2배의 A 4항 이런 형태 등차 중앙을 이용해서 살펴보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4항, 8항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 2배의 6항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25입니다. 이런 형태. 되겠습니까? 식을 좀 바라보는 관점에서 조금 편리하게 바라보는 게 좋겠고요. 그 다음에는요, 그럼 이제 두 개 항들이 주어져 있게 되면 우리가 차를 꺼면 되겠죠? 6항에서 4항을 빼면 2D, 그곳에 2배 돼 있으니까 4D가 되겠고, 4D는 이렇게 뺀 거니까 마이너스 2입니다. 이렇게 결과를 낼 수가 있겠습니다. 됐죠? 자, 이때 이제 10항을 좀 물어봤습니다. 10항을 물어보게 되면 우리가 좀 가까운 항이 이제 6항이 있었으니까 6항에다가 4D를 좀 더하게 해주면 이제 10항이 되는 게 이제 등차수열의 특징이죠. 그러니까 2분의 25 4D 결과가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됐었으니까 그럼 2분의 4를 빼니까 21 되는 건가요? 해서 결과를 구해가면 되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등차 수열의 특징 그 부분들이 이렇게 정확하게 드러내놓고 표현은 안 되지만 문제의 항들 속에 다 녹아 있는 그런 문제가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이제 등차 중앙
의식적으로 좀 이렇게 좀 우리가 좀 평상시에 이렇게 좀 연습을 하면서 자꾸 사용을 해야 이게 눈에 보이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또 뭐 A 플러스 2D, A 플러스 4D 뭐 이런 형태를 하게 되는 거니까. 자, 등차 중앙 이렇게 문제의 그 항들 넘버 속에 담겨 있는 거니까 표현을 좀 잘 해야 되겠고요. 이 상황에서도 일반항을 좀 이용하지 않고 항 넘버 차이만큼 해서 2D에다가 또 곱하기 D 해서 4D 이렇게 해서 계산하게 되면 자, 등차술의 특징을 정확하게 이용한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는 뭐 10항을 구해가는 걸 또 일반항을 다 구하지 않은 상태에서 풀어가는 모습 보여드렸으니까 제가 좀 설명한 부분 지금 학습하는데 보탬이 되겠죠. 자, 참고하셔가지고 공부를 좀 하시고요. 좀 잘 안 되게 되면 항상 이제 일반항이 A 플러스 N-1D 이렇게 된다는 사실은 이미 알려져 있는 거니까 자, 그 부분에다가 이제 대입을 해서 처리해서 풀이를 해도 무난히 풀이 가능한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수열 AN에 대하여 오호 열심히 더하기 했더니 자, 이렇게 된 합 결과가 좀 나와 있는 거죠. 이때 이제 6항부터 10항까지 와하 6항부터 10항까지 AK를 구해달라 이런 얘기는 시그마 규칙은 항상 이렇게 1항부터 되어 있는 부분들이니까 이 부분들은 1항부터 10항까지 AK 이렇게 계산하는 부분에서 어떻게 주면 되겠습니까? 앞에 부분 이제 좀 더 구한 거니까 시그마 K는 1항부터 몇 항까지요? 5항까지 이렇게 해서 빼기를 해주면 결과 6항부터 10항까지 구해가는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되죠? 자, 결과 형태에 대한 식이 써져 있으니까 그 식에다가 열심히 좀 10을 대입해주면 되겠죠. 100-20 이렇게 처리해주면 된 것 같고, 자, 뒤쪽 식에는 이제 5를 또 대입해주면 되겠죠. 그러면은 25-25 10 이렇게 또 처리해주면 되는 그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되겠죠? 자, 그렇게 되게 되면 자, 80이 되겠고 이곳은 얼마가 되는 가요? 15가 되는 건가요? 그럼 80에서 15를 빼는 그런 모양. 자, 그렇게 하니까 65다. 이렇게 해서 답을 구해가는. 자, 이제 뭐 시그마 규칙에 대한 것들 좀 질문 던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미있게 표현된대요. K 값이 이제 자, 이런 부분들 좀 또 마음 급하게 보면 또 안 보이죠. 그러니까 항상 이제 문제를 볼 때는 좀 차분하게 좀 봐서 정확하게 이제 주어진 식들을 좀 파악해서 풀이를 하라. 뭐 이런 취지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두 수 A와 B의 등차, 수열, 등비, 수열, 등차 중앙, 등비 중앙이 주어져 있네요. 자, 그렇죠. 자, 그럼 이제 규칙을 좀 아느냐 이런 얘기가 되는데, 자, 두 식을 열심히 더하기 해가지고 2로 나누는 결과가 5니까 이제 10 이렇게 쓰면 되겠고, 됐죠? 등비 중앙 열심히 곱하기 해주면 가운데 숫자의 제곱이니까, 가운데 숫자가 3이다 그랬으니까 제곱해서 9 이렇게 구해놓으면 되는 그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자, 이때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을 구하라. 와. 갑자기 또 고1 과정으로 또 들어갔네요. A 플러스 B의 세제곱 마이너스 3AB의 A 플러스 B. 벌써 잊으신 건 아니겠죠? 잊으면 절대 안 되죠. 자, 10 세제곱 이렇게 처리해줘야 되는 거니까 와, 이 숫자가 커지는데 커져도 어쩔 수 없죠. 뭐 써야 되겠죠. 그 다음 대입하면 얼마가 돼요? 3, 9, 27에다가 60이니까 270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됐습니까? 자, 그렇게 되게 되면 730 이렇게 해서 답을 구해가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뭐 간단하게 등차 중앙, 등비 중앙 질문 던지는 문제니까 이 정도는 좀 확실하게 좀 잘 맞춰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살펴볼 문항은 7번입니다. 수열 AN의 첫 장부터 N항까지 합 SN이 주어져 있습니다.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다음 식이 성립합니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뭐 로그에 뭐 이렇게 써져 있는데 로그의 기본 뭐 정의들을 좀 생각해가면 무난히 풀이하는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SN 플러스 1 처리해주면 2에 마이너스 1 N승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요. 그럼 이제 SN은 좀 이항시키면 되겠습니다. 자, 2분의 1의 N제곱 이런 부분이 더 좋을 것 같고 이렇게 처리해서 계산해주면 되겠습니다. 되겠죠? 자, 이게 무슨 뜻이죠? 등비수열이다. 등비수열이 합이다 라고 대놓고 써져 있는 그런 형태의 식이 되어 있는 거죠. 자, 우리가 등비수열을 구하게 되면 SN 자체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1-R 분의 A의 1-R의 N제곱 이렇게 처리가 되어 있는 거니까 이 부분이 이제 1-R 분의 A 그 다음에 빼기 1-R 분의 A의 뭐 R의 N제곱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사실 이 R의 N승꼴 모양을 쭉 만들어 놨을 때 그 앞에 계수 부분하고 뒤에 있는 계수 부분하고 절대값이 같으면서 부호가 반대돼야 되니까 지금 요 앞에 이제 1이 써져 있고 뒤에 마이너스 1 써져 있으니까 이제 대놓고 등비수열이다 이런 항목이 보기에 좀 담겨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물론 이렇게 써져 있으니까 이제 이곳에 이제 공비가 2분의 1이다 이런 정보까지도 되어 있는 거죠. 됐습니까? 자, 이제 식에 대해서 우리가 좀 평상시에 좀 이렇게 좀 식을 해석하는 이런 과정이 담겨 있다면 식을 좀 우리가 좀 뭐 관찰해서 좀 이렇게 판단하는데 조금 좀 보탬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이렇게 됐을 때 지금 5항분의
5항분의 3항을 구해달라. 뭐 이렇게 돼 있으면 뭐 굳이 쓰지 않더라도 r 제곱분의 1입니다. 라고 결과를 좀 내겠습니다. 되죠? 근데 이제 뭐 공비 자체가 2분의 1이었으니까 4분의 1분의 1 이렇게 처리된 거니까 정답은 4 해서 풀어갈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되었죠?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지금 이 부분에서 식에 대한 관찰이 좀 평상시에 좀 연습을 통해서 관찰이 좀 돼 있어서 특징을 좀 파악하고 있었다면 우리가 이제 지금 같은 경우 SN 빼기 SN-1 이런 부분을 해서 AN을 구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도 곧바로 이제 공비들을 좀 발견해서 좀 더 쉽게 풀이 가능하다 이런 뜻으로 지금 설명드린 겁니다. 이해되었죠? 자, 7번 등비수열의 합 특징에 대해서 학습하라 이런 취지로 좀 이해하면서 7번 마칩니다. 수열 AN이 첫째 항부터 제 N항까지 합 SN인데 SN이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이때 이제 A10을 구해달라. 아, 그렇습니까? 그렇습니까? 그러면 SN에서 SN-1 이렇게 처리해주는 것이 이제 AN 구해가는 그런 가장 보편적인 일반항을 구해가는 방법이다. 더 있다면 A10 이런 거 구하려면 S10에서 S9를 빼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우리가 뭐 굳이 연산을 하지 않아도 A10을 구해갈 수 있겠죠. 10번째 항을. 그럼 10을 좀 대입해주면 되니까요. 21분의 10 처리해주면 되겠고 9를 대입하면 19분의 9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처리되면 되는 그런 문제 형태. 그럼 통분을 하게 되면 그럼 어떻게 되죠? 21 곱하기 19 곱하기 21이라고 써야 되겠죠. 작은 숫자부터. 그러면 이제 190이 되겠고 여기는 또 얼마가 되면 9일은 9, 2, 9, 18 이렇게 처리되는 거예요. 와우 숫자 차이가 이렇게 됩니까? 그러면은 19, 21분의 1 이렇게 처리해서 계산 결과 나오는 그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있겠죠. 2번에 정답이 되어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제 일반항을 구해가는 합과 일반항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 부분들을 좀 질문 던지는 거였고 그 부분들은 이제 또 어떻게 또 효율적으로 문제 적용해서 풀어가느냐 이렇게 좀 보여달라라는 그런 문제 형식이었습니다. 함께 살펴볼 문항은 9번입니다. 그림과 같이 O에서 만나는 두 반직선이 있습니다. 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AB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삼각형 넓이의 최대값을 구해달라라는 얘기 되어 있습니다. 오호, 각도는 코사인 세타 값이 주어져 있네요. 알겠습니다. 코사인 세타요? 그럼 좀 이런 것도 좀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코사인 세타가 이렇게 되어 있으면 4, 1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그러면은 이게 얼마가 되는 거예요? 루트 15가 되는 건가요? 와우. 그렇습니까? 그러면 일단 사인 세타 값은 4분의 루트 15다. 이런 거를 뭐 미리 구해놓고 풀어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AB 길이 주어져 있고, 오호, AB 길이, 알겠습니다. 그럼 먼저 해야 될 부분들은 뭐 OA 길이 이런 부분들 모르니까 A, B 이런 식으로 좀 놓고요. 됐습니까? 자, 이렇게 되게 되면 먼저 코사인 법칙이 뭐 당연히 떠올릴 수 있겠죠. AB 길이가 주어져 있으니까 15 처리해주면 A제곱 더하기 B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2ab 코사인 세타 되는데 코사인 세타 값이 이제 마이너스 4분의 1입니다. 이렇게 처리됐으니까 대입해서 a제곱 더하기 b제곱 그 다음에 더하기 2분의 ab 이렇게 처리됩니까? 자, 이런 형태의 관계식이 되겠다. 좀 알아보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우리가 풀어야 될 것은 뭐였냐면요. 삼각형의 넓이거든요. 좀 ab라고 문자를 놓게 되면 삼각형 OAB에서 이제 넓이를 구해가는 것은 2분의 1 AB 사인 세타 값 구했죠. 4분의 루트 15 이렇게 처리해서 계산해서 이제 8분의 루트 15 처리됐고 중요한 것은 이 AB를 좀 이렇게 써야 되는데 지금 AB의 지금 넓이의 좀 최대값을 구해달라니까 A 곱하기 B의 최대값을 구해달라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위에 주어진 이 식부분에서 제가 어떻게 좀 연결 관계가 좀 있을까 좀 생각해야 되는데 A제곱 더하기 B제곱 이 부분이 자, 2AB 이렇게 처리되는 이런 모양 이런 것들 좀 산술기하편으로 좀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되겠죠? 자, 이렇게 처리가 되게 되면 자, 이 부분은 이제 2AB 이렇게 써져 가는 거니까 이 부분들은 15에다가 계산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2분의 5AB 이런 모양 형태가 좀 되겠죠? 됐습니까? 자, 이렇게 처리되니까 약분을 좀 하고요. 그 다음에 2를 곱하게 주니까 AB는 3, 6 이렇게 되는 거예요. AB의 최대값이 6이 되겠다. 이런 결론이 나오겠죠. 자, 이런 부분들을 이제 대입해주면 계산이 된 것 같습니다. 됐죠? 대입하면서 이 하나 좀 약분해주면 되는 거니까 계산은 4분의 3 루트 15 해서 결과를 구해가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됐죠? 넓이 구해가는 공식에서 AB 두 변 길이 곱하기 되는 부분하고 코사인 법칙에서 또 나와 있는 부분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제곱된 부분하고 곱하기 되어 있는 부분들
해 이제 식 형태에서 생겨가는 뭐 산술기압 평균하고 좀 연결시켜서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가장 또 전형적인 패턴의 그런 좀 문제가 되겠습니다. 설명 잘 이해됐죠? 9번은 모양을 좀 달리 해가면서 출제 빈도가 조금 제법 높은 그런 문제 유형이니까 복습 철저하게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10번 함께 살펴봅니다. 두 수 3과 45 사이에 10개의 양수를 넣어서 만든 등비 수열이 쫙 있습니다. 등비수를 열심히 더하겠고요. 이쪽은 좀 역수를 해서 더하기로 했습니다. 이때 이제 K를 다 곱하기 한 이런 관계가 성립할 때 K 값은 어떻게 되느냐 물어봤습니다. 뭐 등비수열 합들 사이에 이제 어떤 관계가 있는지 좀 살펴보는 건데, 자,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사실 이론 정리가 좀 돼 있으면, 자, 45 곱하기 3이 얼마인가요? 3, 5, 15에다가 3, 42, 135. 정답이 135 이렇게 그냥 곧바로 답해갈 수 있는 그런 거거든요. 이론 공부가 이제 이만큼 좀 중요한 건데, 자, 이런 학습이 돼 있으면 뭐 시간 절약하면서 뭐 확실하게 맞출 수 있는 그런 이론 문제 형태인데, 어디 한번 이론 정리 한번 해볼까요? 자, 우리가 이제 합이라는 부분들은 사실 뭐 A 더하기 AR 더하기 뭐 이렇게 해서 쭉 해가지고 이제 AR의 n-1승 뭐 이렇게 해서 계산하는 부분들이 정상적인 등비수열의 합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역수 부분들인데, 역수를 해주면 A분의 1, AR분의 1, 뭐 AR 제곱분의 1, 뭐 그만 써야 되겠죠. 뭐 AR의 n-1승분의 1, 뭐 이렇게 이제 합을 해서 갔을 때 이런 부분들을 이제 어떻게 계산할까? 이런 건 뭐 혹시 뭐 TN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면 이 합들을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가 수식으로 좀 살펴가려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역수도 돼 있고 공비도 역수. 그러면 계산이 매우 불편하죠.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들을 조금 이제 논리 관계를 통해서 좀 이렇게 살펴가면 좀 좋은데, 자, A 제곱을에다가 그다음에 R에 n-1승을 이렇게 좀 양변에 좀 곱하기 하게 되면요, 무슨 일이 생기냐면요, 여기 맨 뒤에 있는 항이 A 제곱을 곱하기 했으니까 A가 이렇게 남고, R에 n-1승을 곱하기 했으니까 딱 소거되면서 이 부분들이 A로 싹 바뀝니다. 그죠? 그 다음에 요쪽 정도가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A는 당연히 생기겠고, R에 n-2승이 되겠고, 그 다음 맨 마지막 항 쭉 이렇게 쓰게 되면 뭐가 되겠습니까? AR에 n-1승 이런 형태로 써지게 되겠죠. 됐습니까? 이렇게 항들이 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뭐 AR 이렇게 처리 되겠고. 자, 됐습니까? 오호, 이렇게 해보니까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즉 중간에 나온 이 부분들이 뭐가 되겠죠? SN하고 똑같은 거죠. 이게 이 부분이 이제 이렇게 뭐 곱하게 되면, 즉 등비수열이기 때문에 일정한 수를 곱하게 됐을 때 이제 이렇게 식이 이제 이런 아름다운 이제 변형들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SN이 정상적인 합이라는 것은 역수 총합 이렇게 됐을 때 이만큼을 이제 곱하게 해주면 된다라는 건데, 이 곱하기 하는 부분들도 A 곱하기 AR의 n-1승 이렇게 좀 생각을 하게 되면 요 부분들은 이제 초항이 되겠고, 요 부분들이 말항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초항 말항 곱하기 한 데다가 역수의 총합을 이제 딱 곱하기 해주면 이제 원래 수열에 곱이 되겠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되겠죠? 자, 이런 관계가 딱 있는 거니까 지금 등비수열 12개 항 되어 있는 건데 3하고 45가 초항 말항이거든요. 이 둘을 딱 곱하기 한 거 요게 딱 써져 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딱 곱하기 해주면 곧바로 135입니다. 이렇게 이제 풀어가는 그런 문제 형태. 좀 이론 그럴싸하게 좀 이해되셨습니까?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평상시에 이론 학습을 이제 얼마나 좀 잘 했느냐, 이런 부분들이 이제 깊이 관여되는 그런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겠죠? 그렇지 않다면 시험 장소에서 이런 부분들을 이게 이제 수식으로 하게 되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역수를 가지고 하다 보면 매우 불편해서 계산 미스가 나기도 하고 못 풀기도 하고 이런 거니까, 지금 제가 설명드린 이론 정리 파트 관계식 무지무지 중요한 그런 형태의 관계식이니까 정확하게 좀 학습들을 좀 하셔가지고 다음부터는 이런 문제들을 좀 가볍게 풀 수 있는 실력을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11번 이어집니다. 수열의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 SN. 근데 이런 부분 조심해야 되겠네요. 어쨌든 SN이 주어져 있다면 우리는 SN 빼기 SN-1 이런 부분들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3분의 n 플러스 1, n 플러스 2, 마이너스 3 처리됐고요. 빼기 3분의 항점 하나 또 적은 걸 써야 되네요. 와우. n 플러스 1, 그 다음에 저 빼기 3까지 이렇게 해서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계산을 할 때 이제 얼마나 효율적으로 잘 하느냐인데 3분의 공통이죠. 그 다음에 n 플러스 1, n 플러스 1 이렇게 있으니까
n 플러스 1 공통을 딱 꺼내고요. 그 다음에 이곳에서 이곳을 딱 빼니까 곱하기 3이 되겠고 3, 3은 지워지고요. 근데 요게 또 이렇게 딱 소거가 되는 거니까 n 플러스 1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좀 처리가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때 이제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것은 이제 습관적으로 얘가 이제 an 쓰기 쉽거든요. 근데 지금 수열은 nan 이렇게 된 수열을 했다. 요 부분도 신경 써야 되겠고요. 그 다음 또 이제 빠뜨리기 쉬운 거 이렇게 2보다 크게 났다. 이렇게 두 가지 이제 중요한 요소들 우리가 SN-1 해서 구획할 때 주의해야 될 습관적으로 하다 보면 좀 놓치기 쉬운 그런 부분들을 꼼꼼하게 체킹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게 좀 관여가 되는 건데 좀 그러면 알아보게 되면 그래서 이제 결국 우리가 구해야 될 AN이라는 것은 N 플러스 1입니다. 이런 정보가 주어져 있는 거고요. 자, 우리가 그러면 맨 처음 식에서 S1을 좀 이렇게 구해가 보면 이게 이제 A1이 되는데 자, 주어진 식에 1을 대입해주면 어떻게 됐습니까? 1 그러면 여기가 2가 되겠고 3 이렇게 되겠고 그러면은 6에다가 6에서가 빼기 3이니까 3 되겠고 약분하면 1이 되거든요. 1 이렇게 나왔는데 자, 위식에다가 2를 집어넣으면 2가 되는 거니까 역시 초항의 규칙이 어긋나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n이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와우. 주의해야 될 점 두 가지가 모두 관여되게 해서 이제 나온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죠? 자, 이런 부분들은 사실 좀 문제를 좀 옆에 풀다 보면 감각적인 이제 이렇게 센스 부분인데 질문하는 부분을 보십시오. A1을 왜 묻겠습니까? 자, 뭔가 좀 문제가 있으니까 물어보는 거죠. 자, 이제 이 부분은 따로 1이라고 써줘야 되겠고요. 100은 이제 위쪽 식에다가 대입하는 거니까 100일 이렇게 처리가 돼서 정답은 102가 답이 되어가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102 이렇게 답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다시 한번요. 우리가 SN 빼기 SN-1 처리하게 되면 이제 일반항을 구해가는 그런 방법인데 지금은 요런 수열이다라고 했으니까 일반항 자체가 이렇게 돼야 된다. 이런 좀 주의해야 될 점 설명드렸고요. 그 다음 해서 이제 나온 이 식이 항상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지금 요런 부분들 때문에 n에다가 1 집어넣으면 s 제로 돼가지고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n이 2보다 크다 이렇게 성립하는 거겠고, 그래서 이제 s1을 따로 이제 구해서 이 부분이 일치가 됐을 때 이제 뭐 전체식을 이렇게 가는 건데 지금은 일치가 안 되거든요. 그렇게 되는 거니까 a1 따로 2항부터 따로 이렇게 좀 써야 되는 그런 형태. 우리가 이제 습관적으로 사용하는 거에서 주의해야 될 점 두 가지가 이제 모두 포함되어 있는 그런 문제. 우리가 이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그런 좋은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락셈과 수원고 문제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12번 문제 이어집니다. 자연수 n에 대하여 좌표 평면의 pn이 다음과 같은 규칙에 따라서 정해집니다. p1 3,2 p1은 나와 있으니까 그대로 3,2를 써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요 an 좌표라는 pn 좌표라는 것은 이런 규칙이 성립한다면 지금 이것에 대한 3하고 2를 좀 대입하는 거죠. 대입하게 되면 그 다음 좌표는 기존 좌표에다가 조금 이렇게 바뀌어가겠다 이런 얘기인가요? 그럼 이거 일일이 좀 조사해야 되잖아요. 지금 3을 대입하니까 9가 뭐 3보다 당연히 크겠죠. 자, 그렇다면 좌표는 하나 줄어서 2가 되겠고 여긴 좌표가 늘어서 3 이렇게 처리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럼 P3 좌표는 또 어떻게 될까요? 자, 여기 현재 스코어 제곱을 해야 되니까 4가 되겠고 여긴 또 이렇게 대입을 하게 되면 또 4가 되는 거니까 역시 이제 같다 부분 되니까 여전히 위쪽 규칙이 좀 성립되겠습니다. 그럼 1하고 1을 또 증가하니까 4가 되겠고 그 다음번은 뭐 당연히 아래쪽 규칙이 되겠죠. 아래쪽 규칙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P4 좌표를 좀 열심히 구해야 되는데 뭐 좌표가 갑자기 5로 쭉 눕니다. 그런 거요? 그 다음에 여기 또 4를 팍 줄여서 0 이렇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되는군요. 자, 그렇게 되면 또 다시 이제 위쪽 규칙으로 가야 되겠죠? 위쪽 규칙이 되는 순간 여기 또 뭐가 되는 거죠? P5 이렇게 좌표가 되게 되면 위쪽 규칙이었으니까 하나가 줄어서 4가 되겠고 하나 늘어서 1 되겠고 됐습니까? 그 다음 P6을 구해야 되는데 그럼 또 역시 위쪽 규칙이죠. P6을 이렇게 또 구해야 되는데 그럼 하나가 줄니까 3이 되겠고 하나 되니까 2가 되겠습니다. 오! 겹쳤습니다. 야, 그렇게 되게 되면은 뭐 그 다음 거는 뭐 P7은 뭐 볼 것도 없이 2, 3 이렇게 되겠고 그냥 쭉 나가겠습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몇 번마다 규칙이 되겠다, 5번마다 규칙이 되겠다 이런 뜻을 알아갈 수 있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5, P20, 3, P30 이런 부분들 좀 질문 던진 건데 그렇게 되면 좌표 5는 원점 그대로고요. 23은 그럼 세 번마다 규칙이 돼가는 그런 형태니까 P3이니까 1,4 이런 점이 되겠고 P30은요. 자, 이게 지금 5로 나눌 때 똑같은 거죠. 그럼 다섯 번째 숫자 형태가 되니까 4,1 이렇게 해서 이제 세 점이 주어지는 그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이렇게 세 점 주어졌을 때 또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라. 삼각형 5, P23, P30 넓이를 구하라. 뭐 이럴 때 이제 2분의 1 해서 이렇게 구해가는 게 제일 좋죠. 좌표 평면선상에 좌표가 주어져 있을 때는
이렇게 사선 형태를 좀 이용한 그런 연산이 좀 제일 수월한 연산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열심히 곱하기 해주면요 16 나오겠고, 빼기 반대 형태 또 열심히 곱하기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1 이렇게 좀 처리가 되는 거니까 뭐 계산 결과는 뭐 2분의 15 해서 결과를 얻어가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되었죠? 자, 이제 문제에서 주어져 있는 뭐 은근히 이제 겁을 주어가는 그런 형태인데, 뭐 좌표 주어져 있다,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그런 스타일이죠. 좌표 주어져 있다. 그 다음에 뭐 이런 규칙에 의해서 그 다음 거 결정한다. 뭐 이게 방법이 없거든요. 그대로 이렇게 좀 해가면서 이제 그냥 언제 규칙이 나올까? 설마 23번, 30번 묻겠습니까? 그냥 언제 규칙이 나올까? 생각해가면서 이제 쭉 좀 진행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똑같은 좌표가 나오는 부분들을 얼마나 좀 이제 빠르고 정확하게 이제 효율적으로 잘 구해가느냐, 뭐 이런 관점으로 좀 살펴보면 무난히 풀이 가능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설명 잘 이해되셨죠? 자, 12번 이런 문제 나왔을 때 제발 겁먹지 말고 차분하게 잘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과 같이 주어진 수열의 첫째 항부터 10항까지 합은 어떻게 되느냐? 숫자는 무지무지 재미있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주어진 숫자들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는 뭘까요? 1일까요? 1, 1, 1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다. 9, 9, 9, 999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것이 기본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숫자들은요 10-1, 10제곱-1, 10세제곱-1 이런 형태의 숫자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AN은 이런 숫자들일 때는 어떻게 되죠? 10의 n제곱-1 이렇게 된 것이 이게 이제 기본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럼 이런 기본 형태에서 지금 어떻게 할 건데요? 자, 이런 숫자를 이제 우리가 이제 9로 나누게 되면 어떻게 되죠? 9로 딱 이렇게 나누기 하게 되면 10의 n제곱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하게 되면 이런 숫자들이 이제 전부 이제 1, 1, 1, 1, 1, 1 이런 형태로 이제 바뀌는 형태가 되겠죠. 그럼 이곳에다가 3을 딱 곱하기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3, 3, 3, 3, 3, 3 이렇게 돼가는 그런 형태. 자, 그래서 우리가 풀어야 될 형태, 요거는 이제 기본형에 대한 설명이고요. 우리가 풀어야 될 형태의 일반항은 이렇게 생겼다 해서 구해가는 것이 이 문제의 우선적인 기본적으로 이제 가장 먼저 잘 해야 될 그런 점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런 수열들을 이제 10항까지 더하게 해달라. 그러니까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처리해주고 있고요. 여기 이제 9분의 3도 이제 3분의 1 이렇게 좀 가야 되겠죠. 10의 K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처리해서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자, 3분의 1 써놓고요. 등비 수열 합이니까 10 마이너스 1 되겠고, 그럼 10 초항은 초항이 이제 10이 되는 거죠. 10이 되겠고, 10에 10개죠. 와, 이 10을 뭐 계속 써야 되니까 좀 혼란에 빠집니다. 또 뒤에 또 빼기도 또 10입니다. 재미있게 구성되어 있네요. 자, 이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여기가 9가 되겠고, 9분의 미리 곱하기 할까요? 27분에 처리해주면 되겠고, 그러면 이걸 또 이렇게 전기하게 되게 되면 어떻게 된 거죠? 전기하게 되면 10에 11제곱 빼기 10 이렇게 되어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9 했을 때 이게 이제 90에서 이렇게 좀 올라가는 거죠. 됐습니까? 자, 이게 지금 9분의 통분했을 때 분자로 90 올라가는 부분이고, 자, 그럼 마지막에 이제 27로 바꿔준 거고요. 됐습니다. 그럼 27분에 처리됐고 10에 11제곱 빼기 100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제 100이라는 숫자는 그러면 어떻게 처리될까요? 10의 제곱해서 공통으로 나가면 되겠죠. 그럼 이제 이것은 10에 그럼 몇 제곱이 남는 거죠? 9제곱 이렇게 남는 겁니까? 그 다음 빼기 이렇게 또 처리해주면 되는 건가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27분의 10의 제곱, 그 다음에 10의 9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처리가 되는 아주 괴상한 형태식이 되겠습니다. 27분의 10의 제곱, 10의 9제곱 마이너스 1. 와, 여기 이제 3번에 있는 거죠. 계산해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모양. 됐습니까? 이게 뭐 일단은 문제의 좀 형식을 좀 정확하게 좀 잘 판단해 가는 것이 진짜 중요하고요. 그럴 때 이제 지금 제가 이제 기본 형태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고, 지금 문제 형태 이제 변형시켜 가는 과정 보여드렸습니다. 이렇게 처리된 부분들, 그것에 이제 3을 곱하기 해서 문제 형식에 좀 맞춰가는 이런 부분들 됐습니까? 자, 이렇게 이제 일반항을 이제 얼마나 좀 정확하게 잘 구해 가느냐, 이 부분에 중점을 둬 가지고 학습하면 또 잘 풀 수 있는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등차 수열 AN이 주어진 식을 만족시킬 때 14마의 항을 구해달라라는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A1 더하기 A9는 A5 더하기 9다 라고 되어 있는 부분. 자, 이 부분들은 이제 등차 정항을 좀 이용하게 되면요 2배의 A5 이렇게 주어진 이런 식이 나온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 부분들은 5항이 9예요 이렇게 나오는 그런 모양이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 여기 주어진 부분들이 진짜 이렇게 주어진 겁니까? 무지무지 독특하게 주어진 건데, 오호, 그래요? 그럼 뭐 잘 모르는 형태가 되면 이제 써보면 되겠습니다. 1항 더하기 2항, 그죠? 그 다음은 또 뭐가 되겠습니까? 2항 더하기 3항. 그 다음에 저 3을 대입하면요 3항 더하기 4항 뭐 이런 형태 써간 겁니까?
오호, 쭉 가서 맨 마지막에 대입을 하게 되게 되면 어떻게 되죠? 16항 더하기 17항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와, 그렇게 되게 되면 이 가운데 부분들은 항들이 전부 이렇게 좀 두 개씩 계산되는 거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정리를 하게 되면 A1 두 배의 A2에서부터 쭉 해서 A16항 되겠고 다음에 A17항 이렇게 처리되는 거죠. 이 계산 결과가 0이다.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 그런 형태의 식이 되겠습니다. 무지무지 독특하게 구성되어 있는데 좀 잘 생각을 해보면요, 이 부분들도 여기하고 여기 맨 마지막을 더하기 하게 되면 이게 이제 1항하고 17항을 더하게 되면 이게 뭐죠? 숫자도 뭐 18이니까 두 배의 A9항 이렇게 쳐야 되겠고, 이것도 이렇게 대칭 구조 형태로 좀 생각을 하게 되면 또 뭐가 되죠? 전부 다 9항이 되는 거죠. 그죠? 오호,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쪽에 이제 항 개수가 15개가 되어 있는 거죠. 15에 그러면 30 A9 이렇게 돼서 뭐 어차피 뭐 다 이렇게 돼서 다 똑같은 거니까 결국은 뭐죠? 구항이 0입니다. 나온 그런 형태의 식이 되겠습니다. 되겠죠? 어우, 재미있는 형태의 식이 주어졌네요. 자, 근데 이제 문제가 이제 등차 수열이라고 되어 있는 거니까, 그죠? 그렇다면 우리가 좀 어떤 계산을 하겠습니까? 구항하고 5항 조져 있으니까 A 구항에서 5항을 빼게 되면 4D가 되겠고, 이 4D 결과가 얼마다? 0에서 뺐으니까 마이너스 9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됐습니까?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이때요 또 A 13항을 구해달라 이런 얘기는 9항에다가 4D를 좀 더하게 해주면 되겠죠? 그럼 이제 항 넘버 차를 딱 이용한 거니까 계산되겠습니다. 자, 9항이 0이었으니까 정답은 그러면 마이너스 9에서 풀어가면 되는 그런 문제 형태 되겠죠? 아, 사실은 또 이제 5항하고 13항하고 9항하고 요 관계도 또 등차중항 이런 모양 형태가 돼가는 거니까 그렇게 풀 수 있는데, 자, 요 정도까지 해도 이제 될 것 같습니다. 됐죠? 우리가 좀 연산하는데 그 항들 사이에 이제 관계를 얼마나 좀 정확하게 좀 학습을 해서 이제 연산하느냐 이런 걸 질문 던지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 뭐 이게 A 플러스 8D 뭐 이런 부분 해서 이제 연산을 해도 되겠지만, 그럼 이제 이쪽도 또 대입해야 되거든요. 등차중앙 관계 이용해서 간단하게 좀 살펴가는 이런 부분들 됐고요. 그 다음 시그마 부분에 좀 이상한 규칙이 나오게 되면 이제 써보면 되거든요. 이렇게 좀 써봐가지고 아, 이런 내용이구나 정리해주면 되겠고, 자, 대신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제 계산해야 될 때 이제 이걸 뭐 등차 수열에 합이다 해가지고 합 공식에다가 집어넣어도 되겠지만, 그렇게 되면 이제 특징 파악이 잘 안 된 거니까, 아, 지금 이분은 등차 중앙 이론들을 진짜 이쁘게 좀 사용한 그런 문제네요. 그죠? 그 다음에 사실 13항 이 부분들도 A 5항하고 A 9항하고 A 13항하고 이게 지금 합하면 18되는 건 이게 두 배에서 9항 되는 관계가 있는 거죠. 와, 이것까지도 사실 이제 등차중앙 관계가 있는 건데, 자, 이 부분들은 그냥 이렇게 뭐 등차의 특징으로 좀 설명드렸습니다. 어쨌든 전체적으로 봐서는 거의 모든 것들이 등차중앙을 이용해서 풀이를 하게 이제 만들어 놓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와, 무지 독특하면서 재미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죠. 됐습니까? 자, 복습을 통해서 이런 특징들을 좀 살펴가는 그런 훈련들을 열심히 좀 잘 하시기 바랍니다. 15번 이어집니다.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는 두 자연수 MN에 대해서 곱을 구해 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로그 요 부분들, 근데 이 부분들은 뭐 가우스 기호 한 결과하고 요 그냥 정수 되는데 원래 숫자가 같다는 얘기니까 뭐 정수가 좀 나와야 되겠습니다. 그죠? 근데 이제 뭐 자연수가 이렇게 처리되는데 그 다음 식을 보니까 2까지 되는 거니까 로그 M 이 부분들이 뭐 숫자가 뭐 무턱대고 커질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0이 되거나 뭐 1이 되거나, 이 부분들은 이제 위쪽에서 이제 정수라고 했으니까 2가 되는 형태까지 되겠죠. 3이 되게 되면 그 다음 부분에서 이제 문제가 되니까, 자, 그렇다면 이때 이제 로그 n의 이제 가우스한 이 부분들은 이때는 이제 이게 이제 2가 돼야 되겠고, 로그 n의 가우스한 이 부분들이 이제 1이 돼야 되겠고, 로그 n의 가우스한 이 부분들은 0이 되는 그런 형태로 좀 이렇게 쫙쫙쫙 나눠서 풀이를 진행하라,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주어진 부분 좀 살펴보니까 크게 세 파트로 좀 나눠서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때 이렇게 또 등차 수열을 이룬다는 얘기는 또 등차 중앙 관계를 좀 살펴봐야 되는 거죠. 로그 m이라는 것은 로그 n에다가 더하기 로그 4가 되는 거죠. 됐습니까? 두 배 어디 갔습니까? 이렇게 처리해야 되겠죠. 자, 그러니까 이제 m 제곱은 4n 이런 관계가 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이때 이제 제가 이제 위쪽에 있는 관계들을 조금 좀 안 써놨는데, 그 관계들을 좀 사실 좀 써보면 이 m 값이 1이면 이런 뜻이거든요. 이게 이제 m 값이 1이면 여기 이제 m 값이
10이면 m 값이 100이면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죠. 됐고 이런 부분들은 사실 2보다 크다는 이야기는 어떻게 되죠? 로그 n이 2보다 크다 이렇게 처리된 거니까 여기다 좀 할까요? m 값이 1일 때는 로그 n이라는 것이 2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다 이렇게 처리된 거니까 n은 100보다 크거나 같고 1000보다 작다 이런 형태가 되겠네요. 좋아. 근데 이 식을 이제 여기다 지금 대입해서 좀 성립하다. 이건 뭐 별 것 없이 안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럼 m이 10이다 이렇게 처리되면 이때는 로그 n 값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1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다 이렇게 처리된 거니까 n은 10보다 크거나 같고 100보다 작다 이렇게 처리됐을 때 이건 좀 나올 수 있습니까? 대입을 좀 해보면 되죠. 100은 4n 하니까 n은 25 이렇게 처리된 거니까 범위 안에 들어갑니다. 그럼 이렇게 된 부분들이 답이 되겠다 뜻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m이 100이 됐을 때는 로그 n이라는 것은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은 거니까 n이라는 것이 얼마가 되는 거죠? 1보다 크거나 같고 10보다 작은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 가지고 4 곱하기 해서 찾아가야 되겠다 이런 얘기인데 자, 이건 좀 말이 안 되죠. 이거 하나, 둘, 동그라미 2개 되는 거 4 곱하기 L인데 이 사이에는 숫자 역시 없겠습니다. 그렇다면 중간에 계산해서 M은 10이고 N은 25 이렇게 나온 이런 결과. 그러니까 뭐 곱하기 하라 이렇게 됐으니까 250이 답이 돼가는 그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되었죠? 뭐 갑자기 또 가우스 기호가 나왔다고 해서 좀 당황하시면 안 되겠고요. 문제에서 주어진 부분들의 이제 가 부분들이 아주 또 중요한 역할을 하네요. 이게 이 부분들은 이제 로그 n 값이 이제 아예 정수로 풀리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합이 2인 부분을 참고해가면서 이제 0일 때 1일 때 2일 때 이렇게 좀 나눠 풀겠다라고 이제 마음의 준비만 좀 하면 어떤 무난히 풀이 가능한 그런 형태의 식이 되겠습니다. 설명 이해됐죠? 조금 그래도 이제 범위 나눠서 푸는 이런 과정들이 복잡하니까 연습장 펴놓고 복습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16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그림과 같이 길이가 A, B, 10인 세 선분을 각변하는 예각삼각형 ABC가 주어졌습니다. 주어진 식이 성립할 때 A 곱하기 B 값이 최소일 때 삼각형의 넓이는 어떻게 되느냐 물어봤습니다. 자, 주어진 식 좀 이렇게 살펴보게 되게 되면 자, 이제 뭐 변 길이가 주어져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각도 자체에 대한 거니까 뭐 넓이 또 그러니까 넓이식도 조금 다뤄봐야 되겠습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가 구해야 될 좀 넓이라는 것은 그러면 2분의 1 AB 사인 C 이렇게 되는 거니까 알아야 될 정보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최소일 때 그럼 사인 C 이런 부분들 알아봐야 되겠고 주어진 정보를 보게 되면 변 길이가 많은 거니까 곧바로 사인 C를 알아가는 건 또 아닌 것 같고 그죠? 좀 애로사항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당연히 이제 코사인 법칙이 좀 사용되는 것 같은데요. 자, 그럼 이제 주어진 식 부분에서 보면 100은 a제곱 더하기 b제곱 빼기 2ab 코사인 c 이렇게 좀 처리되는데 요 값이 최소일 때 이 코사인 값 이런 부분들을 좀 어떻게 구해가는 부분들이 좀 연결이 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곳에서 좀 정보를 좀 얻어야 되는 것 같은데 자, 어떤 정보가 있는 걸까요? 주어진 식은 그대로 좀 나누기를 이제 곧바로 아예 해버리면 어떻게 되죠? 이 부분들 A로 나오니까 나누면 어떻게 되죠? B분의 A가 되겠고 그 다음에 A분의 B가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는 코사인 C 이런 결과가 나오겠고 그죠? 이 부분이 3분의 5다 처리가 되겠습니다. 자, 이곳에서 A분의 B 더하기 B분의 A 이런 부분들은 3분의 5 더하기 코사인 C 이런 관계식이 이제 얻어지는 거죠. 됐습니까?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부분들이 이제 역수 형태로 고비되어 있으니까 산술기하 평균을 이용하면 항상 2보다 큰 이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하하하. 자, 그렇게 되는 거니까 코사인 C 값은 그러면 이항시켜서 계산하면 어떻게 되죠? 3분의 1 이렇게 처리가 되는 그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럼 이제 코사인 C 값이 항상 3분의 1보다 크다 이런 부분에서부터 뭔가 좀 힌트가 발생하겠죠? 됐습니까? 자, 그렇다는 이야기. 자, 이제 이 부분에서 이제 그럼 주어진 식을 좀 이용해서 그럼 원래 주어져 있는 식들을 다른 관점으로 좀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a제곱 더하기 b제곱 마이너스 ab 코사인 c는 이퀄 3분의 5ab 이런 식에서 자, 이제 a제곱 더하기 b제곱을 아예 갖다 대입을 해주면 되죠. 이곳에 대입을 해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100에다가 이항식해서 2배 해주니까 이게 그러면 더하기 AB 코사인 C가 되겠네요. 코사인 C는 이꼴 3분의 5 AB 이렇게 처리가 되겠고 되죠. 그럼 또 이항식해서 100은 그럼 어떻게 되죠? 자, AB 또 공통이 있으니까 3분의 5에서 빼기 코사인 C다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둘을 이제 곱하기 해서 100이 돼 있는데 AB 값이 최소가 될 때는 그럼 이곳이 최대가 돼야 되는 걸 생각해야 되겠고 최대가 돼야 될 때는 코사인 C 값은 또
백이니까 최소가 돼야 되겠죠. 아하, 위에서 구했던 가장 작을 때 코사인 C가 얼마다? 3분의 1이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제 3분의 4 AB 이런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AB 값은 자, 뭐 나누기를 이따 할까요? 그러니까 어쨌든 뭐 3 곱하기 25 이런 형태가 이제 AB의 최소값이 되겠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해됐죠? 자,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제 넓이 구해가는 식이 이렇게 나와 있었는데 2분의 1 돼 있고 AB 값이 방금 어떻게 됐습니까? 3 곱하기 25 이렇게 되는 거예요. 3 곱하기 25 처리해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코사인 C 값이 이렇게 됐다는 얘기는 사인 C 값은 3분의 2 루트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그럼 2 하나 소거하고 3도 이렇게 좀 소거하게 되면 되는 거니까 자 정답은 이제 25 루트 2 해서 결과를 구해가는 그런 방향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중간에 이 주어진 식 자체에 대한 부분들을 다양하게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좀 나누기해서 이런 모양으로 해서 산술기압 평균에서 언제 코사인 C가 이렇게 되느냐 이런 부분들 이게 이제 나중에 이제 논리적으로 이렇게 좀 연결돼 가는 거죠. 그 다음에 주어진 식을 뭐 이항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코사인 법칙 구했던 부분들도 대입해서 연결시켜서 또 AB 구해가는 과정까지. 자, 주어진 식 하나를 좀 관점을 좀 달리해 가면서 이렇게 좀 상황 파악을 좀 정확하게 좀 잘 해가지고 문제랑 좀 연결시켜 가야 되는 거니까 좀 쉽지는 좀 않은 것 같습니다. 그죠? 자, 그래도 이제 좀 제가 좀 설명드린 부분들을 좀 참고를 하셔가지고 학습을 통해서 확실하게 좀 잘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17번 이어집니다. 모든 항이 자연수인 세 수열 A, B, C에 대하여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와우, 뭐죠? 독특한 관계가 있네요. 와, 그렇습니까? BN이라는 것이 곧바로 A인데 여기다가 항 넘버가 이렇게 오호, 그렇습니까? 아주 독특하네요. 기억을 알아보려면 이제 이런 관계죠. 등차 수열일 때 어떻게 되느냐. 그렇다는 이야기는 어떻게 되죠? BN, AN이 뭐 등차 수열이니까 뭐 AN 자체를 A 플러스 N 마이너스 1 T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여기 자리에 지금 AN이 좀 다시 들어와야 되는 거죠. 그러면 A 플러스 여기에 다시 들어온다고요? A 플러스 N 마이너스 1 D 이렇게 들어오고 빼기 1에 다시 D 이렇게 된 겁니까? 와우. 엄청나게 복잡하네요. 중요한 것은요. 근데 이렇게 전개하게 되면 d제곱에도 n 곱하기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사실 d제곱 n 이렇게 처리되는데 사실 이 하나가 제일 중요한 건데 그죠? 자, 그 다음에는 또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머지 부분들에서는 뭐 좀 a도 있고 그 다음에 뭐도 있죠? d 곱하기 뭐 그대로 쓰면 되죠? a 마이너스 1, 마이너스 D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 이렇게 뭐 해봐야 뭐 상상의 부분들이 된 거고 중요한 것은 이제 n에 대한 n은 1차식이라는 사실이 중요하죠. 1차식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된 거니까 이건 것이 뭐 등차수열이다 이렇게 좀 판단해 가는 거죠. 물론 이제 좀 더 정확하게 좀 이제 공차가 요 개수니까 뭐 d 제곱인 이런 형태로 됐죠. 공차만 바뀐 그런 등차수열이다 맞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됐죠? 자, 등 비수열일 때 C는 어떻게 되냐? 뭐 형식은 좀 똑같이 처리가 돼 있는데 뭐 니은은 사실 좀 말이 안 되는 그런 형태죠. 만약에 Bn 자체가 등 비수열이었으니까 쉬운 걸 합시다. 1, 2, 4, 8, 16 이렇게 가는 뭐 수열이라고 봤을 때 그 다음에 이제 그럼 C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C1이라는 것은 A1이니까 B1이니까 B1은 1이었으니까 1항이니까 뭐 B1 되는 거니까 1 되는데 그럼 C 이거 지금 1이죠. C2는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C2는 그럼 B2 이렇게 처리되니까 2가 돼 있으니까 뭐 똑같아지는 거야? 아닌데 C3는 B3가 되는 거니까 B3 사망 이거 뭔가 좀 이상한데요? 그렇죠. 이게 지금 제가 좀 잘못했습니다. 여기에 이제 다시 B1, B2, B3 이렇게 쳐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1은 1이니까 1이 됐고 2항은 2니까 다시 또 B2 2항 됐고 B3는 4니까 B4가 돼서 4항이니까 8이 돼야 되죠. 그렇죠. C4는 B4가 되겠고 B4가 8이니까 8항이니까 오호 그러면 2의 7제곱 이런 형태가 되는 거니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이런 형태 당연히 말이 안 되죠.
안 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왜냐면 이제 등비수열 항이 팍팍팍팍 커져가는 거기 때문에 그 팍팍 커져간 그 항을 다시 항 넘버로 써야 되는 거예요. 달라질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다음 디귿은요. 주어진 식이 이제 이게 이제 규칙적으로 뱅글뱅글 돌아갑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n이 뭐 5쯤 되게 되면 1항, 6항, 2항, 7항 뭐 이렇게 뱅글뱅글 돌아가게 되면 똑같은 숫자들이 계속 반복되는 거니까 그렇게 되면 당연히 그 항들로 구성된 BN도 반복되겠고 BN이 반복되게 되면 CN도 당연히 반복되는 그런 형태의 문제가 디귿에 주어져 있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디귿은 그냥 뭐 규칙성으로 뱅글뱅글 들어가서 계속 똑같은 숫자를 가지고 반복된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풀이를 진행하면 되는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오호, 좀 독특한 형태가 나왔으니까 무지 낯선데 뭐 이렇게 좀 여러분들 그래도 이제 등차 등비 가지고 만든 그런 형태의 수식들이니까 디귿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그냥 항 넘버를 좀 이렇게 좀 정하셔가지고 뱅글뱅글 돌아가는 부분들만 좀 몇 개만 보이면 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18번 함께 합니다. 두 수열 An, Bn은 양수 A를 첫째 항으로 하고 D1, D2를 각각 공차로 가는 등차 수열이다. 두 수열 열심히 곱하기 한 그런 것들을 n항까지 합을 SN이라고 했을 때 다음과 같은 관계가 있겠다. 그럼 먼저 A1하고 B1 이렇게 뭐 이를 좀 대입해 보면은 A 제곱이 되겠고 이런 뭐 구해놔야죠. 계산하니까 4 이렇게 쳐야 되는 거니까 양수라고 했으니까 초항들은 각각 2라는 사실들을 알고 있는 그런 수열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뭐 SN 형태가 지금 주어져 있으니까 SN-1 해서 일반항을 좀 구해야 되겠습니다. 그죠? 근데 주어진 식을 보게 되면 2n이 공통인가요? 이 n제곱이 공통인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n 플러스 1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이곳에다가 항을 또 하나 적게 쓰는 거니까 n-1의 제곱 n 이렇게 처리해주면 계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계산할 때 이제 공통을 좀 이렇게 처리하고 그죠? 그럼 이제 여기 n 플러스 1이 남아있고 이곳엔 n-1의 제곱 이렇게 좀 산수를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2n에다가 n제곱은 사라지고 마이너스 2n 플러스 2n 3n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 부분이 이게 an하고 bn을 좀 곱하기 한 항이거든요. 그럼 각각은 이런 것들이 이제 등차 수열이니까 이제 1차식들이 돼야 되는데 항들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초항들이 각각 2인 걸 알겠고 그러면 뭐 끝났죠. 각각 이런 부분들이 AN, BN이 된다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대입하면 뭐 각각 2가 되는 거니까 됐죠. 자, 그랬을 때 우리가 풀어야 될 것은 AN 더하기 BN을 구해라 이런 얘기라면 2N하고 3N-1을 좀 더하기 해서 5N-1이다 이런 항들을 만들어 놓겠고 자, 이런 부분들을요 지금 첫째 항부터 10항까지 구하라 이런 얘기는 시그마 5k-1 k는 1부터 10까지 하라 이런 얘기가 되는 건가요? 그러면 5 써져 있고 2분의 10, 11 처리해주면 되겠고 빼기 10 처리해주는 그런 문제 형태 됐죠? 약분하게 되면 5가 되겠고 그러면은 25 곱하기 11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그러면 얼마나 되죠? 25 이렇게 처리되면 되니까 275에서 10을 이렇게 빼서 답을 구해가면 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죠? 자, 정답 265 구했고요. 자, 이 문제 풀고 나서 보니까 또 이렇게 또 크게 또 걸림돌이 또 안 보이는 뭐 그런 형태인 것 같습니다. 그죠? 괜히 겉만 많이 준 거죠. 일단은 뭐 양수 A를 첫째 항으로 한다. 첫째 항이 똑같다 이렇게 되니까 대입해서 뭐 구해가는 거 무리 없을 것 같고 그 다음 뭐 이렇게 좀 독특한 형태를 또 새로운 항 만들었는데 뭐 SN 조져 있으니까 빼기 해가지고요 일반항을 구해가는 건데 그 부분들이 이제 지금 이렇게 생긴 거에 일반항이었다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그때 이제 초항 구해놓은 부분들을 이 문제에 좀 적용을 해서 각각 항들이 이제 이렇게 생긴 부분들 큰일 날 뻔했습니다. 생긴 부분들이다. 이렇게 좀 이해하면 뭐 무난히 또 처리 가능한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죠? 뭐 등차술에 대해서 뭐 재미있게 또 식을 좀 변형한 그런 문제가 출제된 거니까 복습 도움 잘해서 실력 쌓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길이가 6인 선분 AB를 지름으로 하는 반원위의 점 C와 AB의 중점 O에 대해서 각도가 세타 주어져 있을 때 사인 세타 값 주어져 있고 그런가요? 알겠습니다. B를 지나고 AB의 수직인 직선하고 OC하고 연결해서 만나는 점 D 이렇게 쭉 연결했다고요? 알겠습니다. B 있고 됐습니다. 삼각형의 넓이를 한번 또 구해달라. 이때 B 플러스 Q를 구해달라. 넓이 구해달라는 얘기죠. 됐습니까? 자, 이게 뭐 반원의 점이니까 이거 뭐 직각 이렇게 되는 거겠고 반지름이니까 이거 세타 이렇게 되는 부분이겠고 됐죠? 이런 부분들은 뭐 가장 기본이고요. 길이가 6이다 라고 돼 있으니까 사인 세타 값이 주어져 있는 이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좀 잘 이용하게 되게 되면
그럼 어떻게 되는 건가요? BC 길이가 그럼 곧바로 나오지 않습니까? 직각삼각형 이렇게 딱 된 부분에서 빗변 길이가 6 이렇게 됐으니까 사인 세타 3분의 6 해주니까 BC 길이가 2 이렇게 좀 나와서 이 부분은 좀 처리가 되겠습니다. 되겠죠? 자, 이렇게 됐는데 이게 지금 각도가 이쪽에 그러면 2세타 이렇게 되는데 2세타는 우리가 또 삼각비 배운 이론하고 좀 매치업이 안 되잖아요. 요거 좀 그런 측면에서 좀 신경을 써야 될 요소가 좀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때 모양들을 조금 그래도 관심 있는 모양들 좀 살펴볼까요? 이렇게 좀 돼 있는데 중간에 좀 이렇게 잘려져서 지금 요 길이가 2가 돼 있고 요건 반지름이니까 3 이렇게 되겠죠? 오, 여기 B, 여기 C 이렇게 처리해주면 자, 이제 넓이를 구해가려면 이런 건 이렇게 좀 그어가는 부분들이 힌트가 될 수 있겠습니다. 각도 부분에서 좀 살펴봐야 될 부분들이 자, 각도 부분에서 조금 제가 좀 처리를 안 하고 넘어가는데 여기가 세타 이렇게 처리가 되게 되면 이곳이 90 세타에서 이쪽 각도가 이제 다시 세타가 되는 거니까 여기가 좀 세타 되는 이런 성질이 있겠습니다. 됐죠? 자, 그렇게 처리가 되면 또 사인 세타 값이 3분의 1이 돼 있으니까요. 요 길이가 3분의 2 이렇게 처리가 되겠고 그럼 사인 세타가 주어지면 코사인 세타는 3분의 2 루트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게 되면 저 여기 수선의 발레린 지점까지 요 길이가 그러면 어떻게 돼요? 3분의 4 루트 2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건가요? 됐습니다. 자, 그럼 넓이 구할 때 이제 일부 길이만 좀 알면 되는 거니까 요쪽 길이는 뭐 x 이런 식 해가지고 보면 되겠습니다. 지금 요 작은 삼각형, 큰 삼각형이 당연히 뭐가 되죠? 닮음이 되죠. 그러니까 x 대 x 플러스 3분의 4 루트 2 이렇게 처리한 부분들이 3분의 2 하니까 뭐 2 대 9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죠. 이렇게 이제 처리해서 하게 되게 되면 9x는 2x 플러스 3분의 8 루트 2 이렇게 처리된 거니까 x 값이 7x였으니까 7 나누게 해주면 되죠. 3, 7, 21, 8 루트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제 거의 다 끝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삼각형 넓이를 구합시다. 삼각형 넓이 구하려면 2분의 1 밑변 길이는 지금 구했던 x에다가 밑변 길이는 21 8 루트 2 더하기 지금 3분의 4 루트 2 되죠. 3분의 4 루트 2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높이는 아까 뭐 진작 끝났죠. 높이는 이제 3분의 2 해서 이제 진작 나온 부분들을 쓰면 되겠습니다. 자, 계산이 좀 마음에 안 드는데 그래도 뭐 자, 21로 통분을 하게 되면 되겠죠. 그러면 이곳에다가 7을 좀 곱하게 되니까 4, 7이 28, 28에다가 8을 더하게 해주니까 36 루트 2 처리되고 3분의 2 처리해가면 되겠습니다. 2는 좀 소거하고요. 됐습니까? 자, 그렇게 처리가 되게 되면 3 또 약분을 또 이렇게 처리됩니까? 그러면 10이 되겠고 또 여기 또 3이 또 약분되는데요. 그러면 3, 7이 21, 3, 40이 이렇게 처리되겠습니까? 이렇게 계산되는 것 같습니다. 7분의 4 루트 2 이렇게 계산되는 그런 문제 형태 됐죠? 7분의 4 형태에서 더하기해서 11을 답해주면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뭐 주어진 부분들 각을 딱 표시해 갔을 때 자, 이제 뭐 2세타가 되는 그런 요소가 딱 보이면서 우리가 좀 삼각비 주어진 거 보면 좀 써먹기가 좀 애매하다라는 측면도 있는데 여기 좀 직각 이용해서요. 여기 변 길이 2, 이건 이제 사인 그대로 사인 값을 좀 이용한 거죠. 그래서 2 표시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코사인 값 해서 이제 요 길이 좀 표시가 되어 있고 이때 이제 넓이를 구해갈 때쯤 어떻게 처리했냐? 이때 이제 여기 세타 표시하고 90 표시하고 90 마이너스 세타 여기 세타 표시해서 여기 각도가 세타라는 이 사실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겠습니다. 그죠? 요걸 이용하는 거니까 여기다 좀 평행선 딱 그어지니까 이제 뭐 닮음 이런 관계에서 이제 변기를 구해서 그다음 처리가 가능한 거니까. 자, 주어진 도형에서 각도들하고 이렇게 좀 어떻게 처리해갔는지 좀 학습을 통해서 뭐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좀 배우지 않은 뭐 2세트에 대한 그런 정보들 물론 이제 나중에 뭐 미적분학하면서 이제 공부들을 하시겠지만 현재까지는 2세타에 관련된 것들을 좀 공부 안 했으니까 조금 어려울 수 있으니까 세타를 이용해서 지금 제가 좀 처리해드린 이런 부분들 좀 잘 살펴서 학습 잘 하시기 바랍니다. 서술형 문제 시작합니다. 등차 수열 AN에 대하여 3항, 12항 주어져 있을 때 AN의 첫 장부터 N항까지 합을 SN이라고 하자. SN의 최대값을 구해가는 과정을 쓰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12항하고 3항을 주어졌으니까 이렇게 빼게 해주면 이제 9D가 되겠고,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 27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공차가 마이너스 3이다. 이런 부분들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되겠죠? 자, 그렇게 됐을 때 AN이라는 곳은 마이너스 3N 처리가 되겠고 3항이 19라는 사실을 좀 이용하면 되죠. 3 대입했을 때 마이너스 9 이렇게 처리됐으니까 19를 만들려면 플러스 9를 좀 해야 되는 거니까 28 이렇게 처리해주면 AN을 구하겠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됐을 때 이제 SN 부분은 이제 양수부터 시작해가지고 숫자들이 점점 줄어드는 거니까 최대가 된다는 이야기는 AN이 언제가 음수가 되느냐? 그래서 마이너스 3n 플러스 28이 0보다 작아지는 이런 경우, 3n이 이제 28보다 커지는 이런 경우를 좀 찾게 되게 되면 n이 얼마일 때? 10일 때라고 하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되겠죠? 자, 이렇게 되게 되면 자, 문제에서 A1은 1을 집어넣으니까 25라는 걸 좀 알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A9라는 것은 9를 집어넣으니까 1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9항까지가 양수였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S9를 구하게 되게 되면 2분의 항수 9에다가 초항 플러스 마항 이런 형태를 계산해주면 되겠죠. 그러면은 약분될 거니까 9 곱하기 26에 13 이렇게 처리해서 3, 9, 27, 9, 1은 9, 100, 그럼 11 이렇게 되니까 117 해서 이제 117이 최대값입니다. 라고 해서 구해가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그러면 등차 수열에 대한 특징을 좀 살짝 이용하는 그런 문제 형태니까 뭐 어렵지 않게 풀이 가능한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함께할 문항은 21번 서술형 두 번째 문제가 되겠고 수원고 시험 문제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어떤 문제가 주어져 있나요? 그림과 같이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육각형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사각형 주어져 있고 그런가요? AF 아하 여기 정사각형 알겠습니다. 그 다음엔 정삼각형도 주어져 있습니다. 여기 이쪽 가고요. 알겠습니다. FEI 다 주어져 있고요. 이때 선분 AD의 중점 5에 대해서 삼각형 OHI의 넓이를 한번 구해달라. 색칠한 부분의 넓이 이거 좀 살짝 까탈스러운데 이렇게 됐을 때 뭐 다음 계산들을 좀 해달라 이런 얘기인데 자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이 부분들이 이제 좀 뭐가 문제냐면 요걸 이렇게 연결해 보게 되면 각각 이제 정육각형 이렇게 주어진 것들이니까 정삼각형이었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각도가 장난이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문제를 좀 이렇게 좀 그린 부분들을 좀 살펴보게 되면 이쪽에 해당하는 이쪽 각도가 지금 어떻게 되겠습니까? 90도에다가 60도를 더하니까 이거 이제 150도 이런 형태가 나오겠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길이가 1, 1 이렇게 같아 되니까 일단은 OH 길이들을 좀 먼저 좀 구해갈 수 있는 그런 성질이 좀 생기는데 OH 제곱을 좀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1 더하기 1 되겠고 빼기 2배의 1 곱하기는 좀 필요 없고요. 코사인 150도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2에다가 코사인 150도 그러면 어떻게 되죠? 150도니까 2분의 루트 3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그럼 약분되니까 빼기 루트 3 이런 형태, 마이너스니까 플러스로 바뀌겠죠. 오호, 이렇게 돼서 나오는 그런 형태. 그러면 OH 길이 자체가 지금 루트 2 더하기 루트 3이다 이런 부분들이 우리를 좀 괴롭히는 모양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좀 정삼각형 부분에서 한 변 길이가 1이었으니까요. 밀이었으니까 이 부분들은 뭐 2분의 1에 여기 2분의 루트 3 처리가 되겠고 그러면은 OI 길이는 루트 3에서 뭐 가볍게 처리되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OI 길이를 밑변으로 하고 자 그렇다면 이제 높이를 처리해야 되는데 높이가 또 만만치가 않네요. 그죠? 자 삼각형에서 지금 여기가 그러면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15도가 돼 있으니까 와 이게 지금 75도라는 얘기거든요. 문제가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여기가 지금 75도 이렇게 돼 있고 여기가 루트 3 돼 있고 현재 스코어 여기가 2 플러스 루트 3 이렇게 나오는 이 상태에서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야 되면 자 이 높이를 구해가야 되는데 높이가 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이 높이를 좀 어떤 아이디어로 좀 처리해 갈까 이게 이제 핵심이 되는데 저는요 AOH 이 부분을 좀 이용하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는 이 삼각형 부분 지금 보이시죠? 그 다음에 이제 A 5 주어져 있고 이쪽이 이제 H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지금 이게 150도였기 때문에 여기 지금 30도 이렇게 처리되거든요. 그럼 이제 수선해 이거 30도가 아니라 15도요. 큰일 나겠습니다. 30도 빼기 해서 이게 이제 15도 이렇게 처리가 되는데 15도라는 얘기는 수선의 발을 긋게 되게 되면 여기가 지금 어떻게 되겠습니까? 75도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겠고 변 길이가 1이었고 자 아까 길이를 구했는데 이게 이제 이중구라서 좀 골치 아픈데 그래도 2분의 루트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니까 2 플러스 루트 3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이곳에서요 지금 우리가 사인 75도를 구할 수 있거든요. 사인 75도 이렇게 되는 거니까 뭐 1분의니까 그냥 2분의 루트 2 더하기 루트 3 이렇게 처리해주면 사인 75도를 구하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렇게 되게 되면 우리가 구해야 될 삼각형 OIHE 넓이라는 것은 2분의 1에 밑변 길이는 루트 3 처리해줬고요. 이제 높이 부분들이
2 더하기 루트 3 요거에다가 이제 사인 75도 즉 2분의 루트 2 더하기 루트 3 이렇게 이제 곱하기 해서 결과가 나오면 되는 거니까 자, 이 하나 자체는 좀 문제가 되지만 이제 루트 이제 곱하기 하는 순간 우리가 이제 계산이 가능하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와, 이런 아주 독특한 특징이 있습니다. 이제 해주면 이게 2 플러스 루트 3 이제 이렇게 이제 곱하기 한 결과가 되는 거니까 연산이 가능한 모양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이렇게 되면 4분의가 되겠고요. 곱하기 해주니까 3 더하기 2 루트 3 이렇게 처리해서 계산이 되는 그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되죠? 오, 이렇게 되게 되면 문제에서 PQ에 해당하는 게 4분의 3하고 4분의 2 이렇게 처리되는 거예요. 그죠? 4분의 3하고 4분의 2 이렇게 지금 모양이 이제 루트 3 이렇게 모양이 됐습니까? 자, 이렇게 열심히 곱하기 해주면 되겠고 됐습니까? 자, 그렇게 되면 이 부분들이 여기다 또 40을 또 이제 마저 곱하기해서 계산하라 이런 형태가 되어 있으니까 4분의 5에다가 10이니까 정답은 이제 50에서 이제 답은 매우 깔끔하게 나오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와, 도형이 갖는 특징들에 대해서 얼마나 좀 정확하게 좀 잘 이해하고 있느냐를 바탕으로 해서 문제를 만들어 놓은 그런 문제 유형인 것 같습니다. 됐죠? 자, 문제 변길이 1, 똑같아지고 각도 아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코사인 법칙에 의해서 일단은 OH 우리가 이제 삼각형과 관련된 주변 길이들 구해가는 거죠. 자, 여기가 이제 우리를 좀 살짝 속 터지게 만들었는데 루트 부분 그래도 뭐 계산 안 하고 그대로 길이 놓으면 되는 거니까요. 그 다음에 OI 길이 부분들은 또 뭐 정삼각형에서 높이에 해당하는 부분들 두 개 이어 붙인 거니까 루트 3 무난하게 처리해야 되겠고 자, 이때 우리가 이제 삼각형 넓이 구할 때 밑변 길이 알았으니까 밑변을 아무래도 각도가 좀 정확하게 좀 주어져 있는 부분을 이용하는 게 좋겠죠. 비록 75도라고 할지라도 그죠? 해서 이 부분들을 이용해서 자, 그러면 이런 모양 나온 것들을 좀 어떻게 좀 잘 이용할까? 그랬을 때 주어진 그림 부분에 이 부분들이 이제 엄청난 아이디어죠. 150도의 절반 자르면 이제 75. 이등변 삼각형이기 때문에 이제 생길 수 있는 그런 현상이죠. 그래서 이제 사인 75도 값을 구해서 그 다음에 우리가 원하는 높이 부분들을 이렇게 구해갔다. 이런 부분들이 풀이의 핵심이 돼가는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되겠죠? 자, 제가 좀 아이디어를 제공해서 풀이를 해드렸는데 제 아이디어를 조금 가리고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시면 생각만큼 그렇게 쉽지 않은 그런 문제 유형이라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제가 설명드린 부분들이 좀 보탬이 되겠고 뭐 별거 아니네 하게 되면 이제 별거 아닌 그런 해설이었는데 자, 부디 제 설명한 부분들이 여러분들 좀 학습하는데 보탬이 되길 바라면서 수원고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즐거운 수학의 김낙환이었습니다.